네, 이제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보는 1인자를 찾아라 시작을 하겠습니다. 두 분의 수익률 대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나오시는 모든 멘토님들의 수익률을 비교해서 저희가 월간 단위로 왕중 왕을 뽑고 있는데요. 어떤 룰을 적용하는지 먼저 진행 방식부터 알려드릴게요. 1인자를 찾아라는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대결입니다. 주어진 돈은 1억 원이고요. 매일 두 분씩 일주일간 총 10분의 전문가가 각자의 포트를 작성하고 한 달 동안 총 수익률을 통해 순위를 가리게 되죠. 매주 금요일마다는 한 주간의 수익률 중간 집계를 하고요. 월간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해 1인자와 2인자를 뽑게 됩니다. 네, 우리 주병선, 김혜동 전문가님 모시고 오늘 함께하고 있는데요. 두 분의 기존 포트폴리오 현황부터 살펴볼게요. 네,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포트가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은 10%씩 담으셨고요. 원칙대로 총 7개 종목이 보여집니다. 마이너스는 딱 하나네요. 지난주 얘기하셨던 타미셀. 자, 가격과 다시 함께 좀 보죠. 자, 휴비스의 경우에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익이요. 지난주에 마이너스 4%대였는데 오늘은 플러스 4%대. 금요일날 7% 이상 급등한 결과입니다. GKL은 화요일날 5% 가까이 급등한 이후에 약간 제자리에 와 있어서 아쉽고요. 아모레주의는 오늘 신고가를 내었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신혼이다. 아직 앞으로가 창창하다 하셨었는데 오늘 드디어 신고가. 경기 방어주라고 쉽게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드디어 전략이 들어맞는 날이었습니다. 지주회사 SK는 뭐 조금 조용한 그런 가운데 있고요. 계속해서 아트라스 BX부터 나머지 종목들 좀 보죠. 네, 아트라스 BX도 코스닥이지만 우상향 추세가 아주 좋다는 하셨었는데 역시 추세적인 종목. 예, 잠시 후에 차트 보면 아마 실감을 하실 겁니다. SK케미칼하고 파미셀을 지난주에 언급을 하셨는데 SK케미칼은 괜찮습니다만은 파미셀은 소폭이지만 약간 마이너스권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번에 김혜동 전문가님의 포트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구성이 재룡전기가 10%인데 목표가를 찍었고요. 동성홀딩스가 지난주에 나머지 현금을 다 쏘겠다 하셨었는데 소위 올인한 종목의 결과가 부진합니다. 비중 대비 굉장히 아쉬운 포트가 보여지고 있네요. 자, 재룡전기는요, 딱 2주 보겠다 했는데 2주가 채 안 돼서 사실상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예, 이미 수익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표가를 찍은 상황입니다. 목표가는 3,000원이었었는데요. 동성홀딩스의 경우가 나름대로 이제 화학을 이제 좀 타겟팅한 지주회사를 잡았었는데, 예, 조금 지금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60일선까지 내려와 있고요. 마이너스 7%대 수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7개 종목이 들어가 있는 포트부터 한 종목 한 종목 좀 상세하게 점검을 받아볼게요. 예. 종목은 저는 이제 7개로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네, 종목을 추가로 추천하는 그런 일은 없고요. 예, 휴비스 차트부터 먼저 볼까요? 네, 휴비스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휴비스 차트를 먼저 보면요. 지금 우상향으로 잘 가고 있죠? 네, 그네를 타고 있다고 지금 항상 제가 말씀드렸고요. 21선 위에서 그네를 타다가 드디어 이제 점핑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원래 이 휴비스는 외국인이 사랑하는 종목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 너무 많이 올라서 약간 차익 실현을 좀 했습니다. 원래 이제 외국인 좋아하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선 정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개인 투자자들은 꼭 차트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이 사업 내용부터 생각하시는데 그건 기관 투자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네. 사업 내용은 세 번째입니다. 차트를 보셨고요. 방금 제가 수급 얘기했었죠. 네. 수급을 보시고 이제 세 번째 사업 얘기를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에 계속 말씀드렸어요. 시가총액은 3,500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시가총액 얘기할 때는 이 종목은 같이 줍니다. 네. 성장주에는 시가총액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 이유를 좀 이제 계속 말씀드릴 건데요. 휴비스는 시가총액이 3,500억이고 작년도 매출액이 1조 4천억이고 영업이익률이 5%입니다. 작년도 영업이익률 10%를 환산하면 매출액이 7천억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률 10%를 갖다 놓고 매출액과 시가총액을 비교하면 적정 가격이 나옵니다. 목표가가 나옵니다. 그런 말씀 드렸죠? 네. 결국은 휴비스는요. 시가총액이 7천억이 돼야 적정한 가격입니다. 여기저기 전화해서 목표가 얼마입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죠? 네. 가치주는요. 이렇게 목표가를 계산하는 건데요. 만약에요.
내년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수만 정말 받쳐준다면 한 1년 정도 가지고 있으면 2배 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그동안에 계속 드린 겁니다. 휴비스는 제가 7월 중순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종목이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아모레지입니다. 아모레지 차트부터 먼저 볼까요? 차트부터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부터 먼저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 처음 살 네. 때가 기억나요. 너무 네. 비싸지 않느냐 했는데 네. 계속. 예. 이게 또 지금 거의 한 달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는 종목을 관심 종목이라고 TV에 나와서 추천한단 말이냐. 네. 그건 내릴 일밖에 없지 않느냐 이 종목은. 이렇게 판단이 된다. 근데 이걸 지금 얘기한단 말이냐 하고 제가 도리어 질문했었죠. 맞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모레지는 기관이 사랑하는 종목이고 기관이 결혼해서 지금 5년 됐습니다. 근데 평생 해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평생 해로는 한 40년, 50년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제요, 며칠 전부터요, 외국인이 드디어 쌍끌이 매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모레지한테 왜 외국인이 들어왔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현재요, 아모레지의 퍼는 97배입니다. 퍼가 97배라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지금 좀 전에 제가 휴비스는 가치주라고 했는데요. 아모레지는 성장주지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가총액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종목이 가치주냐 성장주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른 거죠. 네, 아모레지는요 성장주입니다. 지금 퍼가 97배인데 외국인이 왜 살까요? 기관이 왜 살까요? 퍼는 누가 만들었어요? 미국 사람이 193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사람은 주식의 역사의 산 증인이죠. 거의 천지창조하신 분하고 똑같아요. 이분의 얘기를 하느님처럼 믿는 기관과 외국인이 퍼 97배를 왜 살까요? 지금 현재 아모레지를 1억을 투자했으면 97년 후에 본전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퍼가 그런 얘기예요. 근데 97년 후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본전을 건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왜 살까요? 세월이 지나면요. 퍼가 80, 70, 60, 50, 40으로 떨어집니다. 주가는 계속 오르는데 퍼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3개월 후에 퍼가 80으로 떨어진다면 지금 퍼 97은 싼가요, 비싼가요? 네,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성장주인 아모레주인은 목표가 산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예요? 네, 여기는 목표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사면 사는 대로 그냥 올라가는 그러는 거죠. 거죠. 예. 그래서 제가 21선 매매는 실패가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21선을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가는 거예요. 왜 이거 걱정하세요? 21선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 가지고 갑니다. 무슨 이유냐? 기관과 외국인이 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모레지는 일남 이녀가 있다고 그랬죠? 네, 장남은 아모레 퍼시픽이고 며느리는 아리따움이라고 그랬죠? 예, 부부간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큰 따님은 이니스프리고 두 번째 따님은 에디듀인데 이제는 드디어 그동안에 이 따님들이 결혼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외국인 사위를 얻은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 국제 결혼했군요. 그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 청첩장은 안 왔기 때문에 제가 몰랐는데요. 오늘 보니까 드디어 외국인 사위를 얻었더군요. 외국인이 드디어 아모레지를 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에디트하고 이니스프리 실적 때문에 사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GKL인데요. GKL은 뭐 특별히 설명드릴 게 있을까요? 네, GK 네, 차트 근데 사실 볼까요? 화요일 날 5% 가까이 이렇게 급등했다가 다시 좀 돌아와서 약간 아쉬운. 네, 그래서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앵커님께서 경기 민감주가 간다면 경기 방어주를 다 버려야 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의 지난 주식 투자 경험에 의하면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결국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제 어떻게 됐나요? 휴비스 같은 가치주가 날랐지 어제는? 네. 오늘은 또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는 아모레지가 나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편승해서 오늘 이제
이 GKL 같은 것은 이제 결국은 그 중간 정도인데 결국은 이제 경기 방어주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금 약간 못 가고 있는 중이죠. 네, 내일부터 갈지 누가 알아요? 예, 그래서 지난 2분기 때 실적이 좀 나빴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2분기 실적을 바닥으로 해서요. 네. 3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보고 이런 종목은요. 제가 지금 비중 10%만 쭉 가져가잖아요. 전 종목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냥 가지고 가면 큰 문제 없고요. 21선 깨지면 원래 매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원래 21선 위에 있었던 종목이 시장 상황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21선을 이탈했던 경우는 보유죠. 보유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뭐 시장의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민감주가 싹 오르고 또 어느 날은 오늘처럼 이렇게 방어주가 싹 올라도 기존 포트에 이미 방어주나 민감주를 다 갖고 있을 경우 쉬이 그냥 분위기에 좀 편승하다가는 큰 거 다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포트에는 성장주도 있고 가치주도 있고요. 예. 민감주도 있고 경기 민감주도 있고 경기 방어주도 있어요. 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런데도 수익 마이너스는 아주 소폭으로 한 종목밖에 없는데 이제 나머지 종목들 더 보죠. 네, 아트라스 BX를 볼까요? 네, 아트라스 BX입니다. 차트를 제일 먼저 봐야 된다고 그랬죠? 네. 저는 원래 마라톤 선수를 키우는 감독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어제 런던 올림픽의 마지막을 마라톤으로 예. 장식하는 거 보셨죠? 저는 이제 100m 선수를 잘 몰라서 우리 현재 이 주식쇼 스트라이크는 이제 100m 게임을 하고 있는데 저는 100m만 전문으로 하는 선수가 없어서 마라톤 선수를 출전을 시키고 있어서 이제 이 앞제 보셨죠? 제가 구등한 거? 구등한 거 보셨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시청자님에게 저는 이제 좋은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트라스 BX는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이제 시가총액 얘기 한번 해볼까요? 시가총액 얘기하면 이게 무슨 종목인가요? 가치주입니다. 예. 시가총액은 2,400억입니다. 2,400억. 작년도 매출액이 4,600억이었어요. 영업이익률이 12%입니다. 영업이익률을 10%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5천억 정도 되겠죠, 매출액이? 네, 그러면 시가총액이 현재 2,400억이니까 이 시가총액이 2배가 가야 맞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한국타이어 자회사고 KB자산운용이 5%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KB자산운용이 왜 5% 이상 가지고 있을까요? 네, 그래서 코스닥의 대형주입니다. 네, 큰 문제가 없이 시장만 받쳐주면 1년만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갖다 줄 걸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하셨던 SK케미칼하고 파미셀 약간 TV가 엇갈렸어요. 네, 우선 SK부터 볼까요? SK도 있죠? 네네. 지주회사 SK 네, 먼저. 지주회사 SK 보겠습니다. 지주회사 SK는 우상향이죠. 제가 관심을 갖는 모든 종목은 항상 우상향이에요. 21선 위에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이 다 좋아하죠.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SK는 지주회사인데 왜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느냐. 영업이익률이 그거 딱 하나입니다. 영업이익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률이 75%였는데 올해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무려 92%를 가져왔어요. 무슨 영업이익률이 그렇게 높냐고요? 원래 지주사는 원래 그래요. 개별 종목의 영업이익률은 1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지주사 영업이익률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75% 영업이익률이 지금 92%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SK는 좋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이제 SK케미칼입니다. 네. SK케미칼 차트 한번 볼까요? SK케미칼은요. 원래가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근데 기관과 외국인이 좋아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성장주입니다. 네, 성장주기 때문에 시가총액 갖다 놓고 얘기하면 안 되죠. SK케미칼은 무슨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제약 쪽에. 세포, 네. 줄기세포 관련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SK케미칼은 화학과 제약이 이렇게 같은 사업이 섞여져서 회사를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장 동력은 제약에 있는 거죠. 줄기세포. 네. 줄기세포, 아니요.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입니다. 줄기세포는 아니죠. 파미세라고 제가 착각을 했는데요. 네,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이 SK케미칼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이제 파미셀입니다.
네, 파미셀은요. 이것도 성장주입니다. 이거 파미셀은 줄기세포 관련 주식이죠. 오늘 현재 파미셀은 퍼가 없습니다. 왜? 적자 회사니까요. 이익이 없으면 퍼가 없죠. PBR은 90배입니다. PBR은 90배예요. 성장주입니다. PBR 90배인 파미셀을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어요. PBR 90배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지금 파미셀을 사서요. 90년이 지나야 수익이 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투자한 거. 여러분들 또 무슨 얘기냐. 이거 오늘 사가지고 5% 수익 나서 나는 내일 팔면 5% 이익 나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거래를 통해서 이익 난다는 게 아니라 주주로 참여해서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이때는 PBR이 90배라는 뜻은 지금 내가 파미셀을 샀을 때 90년 후에 내가 본전이라도 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날마다 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우리도 같이 사자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느덧 7개 종목 모두 다 꼼꼼하게 AS를 들었습니다. 이제 김혜동 전문가님 포트, 이게 비중이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 10%인 게 목표가 같고 90%인 게 손실. 원래 참 재미나게 주식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실었던 종목을 잘 안 가고 조금만 이렇게 어느 정도 실었던 종목군도 잘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사실 그렇게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닥권에서 장기 이평이 우상향으로 돌아설 때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군들을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셨다면 좀 이렇게 어떻게 가치 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런 비중을 좀 담았던 거고요. 또 단기적인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재룡전기 같은 그런 포트들을 좀 준비를 했는데, 그러니까는 비중이나 또 단기적인 그런 포트들이 올라오는 수익률 게임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잘 참조하시고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재룡전기는 이제 목표가에는 도달을 했는데 예. 더 갈 기세예요. 제가 한번 그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느 정도 3,100원 이상 뚫어주면 3,500원까지도 안정적으로 좀 갈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3,300원을 또 8월 10일 날 이렇게 좀 찍어주면서 오늘은 또 단기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고 이익 실현이 된 종목군들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정리를 하시고 또 이렇게 좀 포트에 빠져나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꼭 얼마까지 간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이 나왔을 때 그런 물량 비중이라든가 조절을 하면서 시장에 맞게끔 대응해 나가시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전략이고요. 전에 재룡전기와 더불어서 에스텍 파마도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물론 이렇게 손절가를 터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포트에서 좀 제외됐지만 최근 그렇게 굉장한 또 시세를 좀 많이 냈었죠.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단기적인 거와 그 다음에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회사들은 반드시 이런 결과들이 나와주니까 지금 당장의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너무 연연해 하시지 마시고 그런 비중하고 포트를 잘 관리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동성홀딩스 비중 좀 많이 실었던 지난주 추천주 얘기 들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3일 연속 오른 종목을 이제 이 시간에 오셔서 지난주에 다음날 시초가에 잡는 걸로 물량을 다. 예. 그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비싸게 산 원인이 아니었나 싶기도 한데. 네, 지금 보면은 희한하게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소개를 시켜드리면 꼭 손절가를 터치를 하고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종목도 사실 불안불안 개인적으로 좀 하긴 합니다만 분명히 여러분들께서 좀 차트를 한번 좀 보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상장된 이후에 지금 올해와 같은 경우에 바닥을 찍고 이렇게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조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요런 현상들이 좀 나오는 게 자회사들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셔가지고 지금 가격 조정이 와가지고 이제 손절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으신 분들은 원래의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제가 90% 이상의 비중을 실었다고 해서 뭐 단기적인 시간에서 절대 보는 건 아니고 성장성이 있는 이런 회사들은 반드시 좋은 결과들이 나와주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대응해 주시길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짧게 이렇게 비중은 적지만 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것들은 다른 포트로 좀 구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손절가 지금 4,500원 괜찮을까요? 방송 타면은 꼭 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가니까. 예, 예. 그거 참 그 희한한 좀 네.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손절가를 네모를 이렇게 좀 막아놓을까요? 예, 지금 한 4,500원 예. 정도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우선은 가격보다도 그 전저점인 4,450원을 뚫는지 아니 그 라인선을 이탈하는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지지선이 확보가 된다면 전혀 걱정 마시고 좀 들고 가시고요. 만약에 일시적으로라도 무너지게 된다면 그 말씀드린 대로 계획대로 좀 진행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이렇게 뭐 단기적인 시각에서 보시는 분들은 매수하시지 마시고요. 또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가치주,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관심을 두고 보시면 좋으실 것 그럼 같습니다. 손절가 전저점 4,450원 요거는 장중이 포함됩니까? 아니면 중가상입니까? 우선은 장중이라도 일시적으로 좀 무너지면 좀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만약에 그 뭐 이렇게 무너지는 시각이 너무나 짧으면은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한 1시간 정도의 좀 여유를 두시고 이렇게 예. 좀 지켜나가 바로 보시면 못 좋을 것 올라가고 같습니다. 쭉 예, 1시간 예. 이상 예. 손절가 밑에서 머물면은 좀 조심하자. 동성홀딩스에 대한 가격 정보까지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는 두 분의 포트폴리오 현황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AS를 받아본 듯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관심 종목 얘기 들어볼게요. 네, 1인자를 찾아라. 이제는 오늘의 새로운 종목이 있는지 추천을 좀 받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병선 전문가님 아까 오늘 더 이상의 종목은 없다 하셨는데 혹시 원칙 중에 현금 30% 보유는 좀 어떤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지 왜 오늘 추천주가 없는 건가요? 네. 종목이 이제 다 찾죠. 왜냐면요. 네. TV 방송에 나와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은 사실은 제가 여기서 지금 1등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 국민이 다 보고 있는 지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저도 참석을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마라톤 선수가 왜 나왔겠어요. 예. 그래서 현금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30%는 꼭 현금 가지고 계십시오. 한 종목당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예. 저는 이제 추가 매수는 없습니다. 예. 단지 또 종목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 관심이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세 종목은 차트만 좀 띄워놓고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입니다. 오늘 실적 나왔던데요. 네, 삼성중공업은 제가 유심히 보니까 조선주 중에 1등입니다. 네, 제가 봐서는 조선주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삼성중공업을 사놓으면 실망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삼성중공업. 단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선주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대상입니다. 대상. 아, 요새 음식료가 좀 네. 대세인데. 예. 네, 대상인데 대상 차트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대상은 경기 방어주적인 성격도 있고 또 실적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 모양도 좋고요. 음식료라든가 경기 방어주적인 종목을 찾고 계신 분은 대상이 좋습니다. 네. 또 하나 소개하면요. 세방전지입니다. 아, 요거 아트라스. 네, 비슷하고. 세방전지인데요. 제가 이제 아트라스 BX는 코스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 나 코스닥 싫다. 그래서 뭐 없느냐 하면 똑같은 거예요. 세방전지입니다. 이게 바로 자동차 배터리에 관계되는 종목이죠. 네, 이 세 종목을 비교적 괜찮다. 네. 이건 다 가치주에 다 속합니다. 네. 가치주에 속하니까 괜찮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병선 전문가님 현금 30%는 언제나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예, 오늘 또 번외로 삼성중공업과 대상 그리고 세방전지가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설명을 추가적으로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주병선 전문가님이 이렇게 교육적인 차원에서 포트를 관리하신다는 말이 맞는 게요. 10%씩만 탁탁 넣으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신 맥시멈까지는 이제 최대한 이제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뭐 번외 종목까지 감사하고요. 이번엔 김혜동 전문가님의 오늘 추천 종목. 오늘 그 많은 과대 낙폭된 그 우량주들도 있고 뭐 상승한 종목군들도 많이 있는데요. 한번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송호환 산업을 준비를 했는데요. 코드번호 004430이고요. 산화방지제 및 그 PVC 안정제, 폴리우레탄 등 이렇게 그
화학 관련주로서 대표적인 시장에 좀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군이었죠.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가장 좋은 형태들이 좀 되는데, 오늘과 같은 경우 2분기 영업 실적이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168억 이상의 뭐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40% 이상의 좀 증가를 했고요. 낙폭 과대 저평가로 이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보실 필요들이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비중은 한 10% 정도 보시고요. 기간은 한 달 정도 잡을 수 있겠고, 내일 좀 시초가에 매수를 좀 해보시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1,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200원을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많은 그 우량주들이 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낙폭을 좀 크게 키우면서 굉장히 좀 떨어지는 패턴들도 나와주고, 또 아니면 기술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와주는데, 앞으로 성장성인 그런 가치를 좀 봤을 때 이런 포트들도 하나씩 그 포트에 담아두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7% 급등해가지고 이제 호실적 뭐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44%나 증가했다라고 해가지고 7%나 급등을 했는데요. 아까 10,000원 밑에서 예, 사보면 예. 좋겠다 했는데 오늘 종가가 11,100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도 내일 시초가 10,000원 위라도 잡아도 좋은지, 그리고 예, 방송에서 나오기만 하면 언제나 이탈하는 손절 가격도.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가장 중요한 게 비중을 좀 조절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좀 그 요령을 하나 좀 알려드리면, 만약에 송원 산업을 10,000원에 매수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가격에서 모든 그러니까 속칭 물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네네. 많은 그 부분들을 한꺼번에 실으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루 사이에서도 많은 등락폭들이 있기 때문에 비중을 나눠 가지고 매수를 하시면 또 그 손실폭이라든가 낙폭이 있을 때 또 이렇게 좀 지켜 나가실 수가 있고, 매도는 한꺼번에 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이렇게 분할 매수나 그다음에 그 비중 조절이 포트에서 가장 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시면서 또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니까 참조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중에도 등락이 있으니까 예. 꼭 뭐 오늘 내일 이렇게 안 해도 장중 분할 매수를 통해서 평균 단가를 한 10,000원 약간 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가격이요. 손절도 9,2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이런 우량주들은 반드시 조정파와 상승파가 만나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과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로 크게 상승을 했는데, 내일 같은 경우는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그 하나의 좀 지혜로 삼으시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20% 이상을 매수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3번, 4번 정도 분할을 해가지고 가격 라인을 지키시고 호가당 좀 매수를 하시면 지금보다 저점에서 매수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점도 좀 참조를 해보시면, 우량주도 저렇게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현금화 6% 정도 수익이 난 종목 대신에 이제 새로운 종목이 들어가게 됐는데요. 우리 주병선 전문가님 완성된 포트부터 끝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자, 전 종목은 10%씩 각기 담고요. 7개 종목 때문에 주식 비중 70%, 현금은 30%입니다. 자, 종목이 다양하게 보이죠. SK 관련 종목도 SK 휴비스, SK 케미칼 이렇게 보여지고요. GKL 같은 방어주들, 아모레 같은 이런 어떤 성장주도 이제 좀 보여집니다. 파메셀 같은 성장주도 있고요. 자, 휴비츠는 1년 두면요, 2배 된다는 마라톤에 굉장히 강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좀 들어보고 있고요. 전일 이미 급등을 한번 전일과 금요일과 했었습니다. GKL은 21선은 좀 아래쪽에 있지만은 시장 상황 때문에 21선 밑으로 떨어진 종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홀딩해야 된다는 AS도 들어봤고요. 아모레지는 오늘 또 3% 이상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들고 갑니다. 목표가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셨고, 주주회사 SK 역시 영업이익률이 좋아서 수급도 붙었기 때문에 3% 정도 플러스 수익, 역시 홀딩 관점이고요. 자, 나머지 종목들 아트라스 BX부터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 아트라스 BX가 코스닥이라 실으신 분들은 세방전지가 괜찮을 정도로 이쪽 자동차 배터리 부분 좀 좋게 보시는 것 같고요. SK케미칼도 제약에 대한 모멘텀이 달려 있습니다. 0.3% 정도 역시 최근에 편입됐는데 수익 중이고요. 파미셀도 퍼는 90배 정도이지만 수급이 역시 붙기 때문에 역시 퍼 90배에도 불구하고 싸다는 인식이 메이저들로부터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손실이지만 역시 홀딩이고요. 이번에 김혜동 전문가의 포트를 한번 넘어가 보죠. 네, 동성홀딩스 90% 여전히 갖고 있고, 역시 이거는 단기 관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송원산업을 오늘 10% 정도 신규로 편입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역시 현금은 제로입니다.
자, 동성홀딩스 성장성의 자회사 모멘텀도 있고요. 손절 가격을 장중이라도 4,450원 1시간 이상 이탈해 있을 경우에는 빼겠다는 얘기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송원산업의 경우에는요. 오늘 호실적 내고 급등했는데요. 10,000원 밑으로 평단가를 좀 맞춰서 분할해서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풍성하게 들려드렸는데요. 투자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들의 각자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분 오늘 얘기 잘 들었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시청자 퀴즈 이벤트 저희가 전해드려야 되고 무엇보다 월요일이니만큼 저희가 퀴즈 푸신 분들 저희가 추첨을 해서 당첨자를 결정했거든요. 당첨자 명단부터 확인시켜드립니다. 자, 지난주 퀴즈는요, 사실상 이거였죠. 네, 다음 중 ETF와 관련 없는 것은 정답은 네, 바로 4번 라이언이었습니다. 지난주 퀴즈가 좀 어려웠나요? 그래도 정답 보내주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희가 1등부터 3등까지 당첨자를 결정했습니다. 1등은 남기훈 시청자님입니다. 축하드리겠고요. 2등 세 분은요. 네, 손아라님, 김승우님, 박승일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3등 10분의 시청자님의 명단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현진님부터 정상영님까지 그리고 나머지 3등분의 성함을 더 보여드립니다. 네, 최상준님부터 송현아 시청자님까지 모두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첨되신 모든 분들께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일주일간 한 문제씩 퀴즈를 푸시면 되는데요. 이번 주 새로운 퀴즈가 나가야 되겠죠? 주변서 전문가님. 네, 출제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가 좀 어려운데요. 코스닥 종목이 아닌 것은 다음 중에 1번 한국 카본, 2번 다음, 3번 CJ 오쇼핑, 4번 셀트리온입니다. 진짜 어렵네요. 언뜻 이 기업인가 싶기도 하실 것 같은데. 자, 김혜동 전문가님 참여 방법을 알려주시죠. 네,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주 동안의 정답자 추천을 통해 가지고 선물을 보내드리는데요. 포털 사이트 리치맵에서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신 후에 주식쇼 스트라이커에 들어가셔서 퀴즈 이벤트를 참여하시면 그 중요한 거 여기서 퀴즈 정답 선택 후에 정답 확인까지 클릭을 꼭 하셔서 확인을 해보셔야 된다는 그것을 좀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벤트 참여하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상품을 보내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전문가 방송 무료 이용권과 주식 관련 서적을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무료 방송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내 간단히 드리면요. 오늘 밤 9시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님이 외국인 스탠스 분석과 투자 전략이란 주제로 무료 강의를 해주신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의 전문가와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병선, 김혜동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지는 2부는요, 이대열 전문가의 트레이딩 아카데미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관심 종목 공개도 해드리지만 저희가 또 관심 종목 AS까지 종목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